사부작 소설 미에 가깝고 솔에 다가가는 파. 작가 김가경. 제5화. 내가 피의 공연을 끝내고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복도에 경비 아저씨와 작가들이 나와 있었다. 재단 선생님들도 나한테 닥달이에요. 뭐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을 대놓고 쫓아다니는 뭐 그렇다고. 나만 자꾸 늘어지니. 참.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다. 누군가 본 모양이었다. 이제 그녀가 배회를 하든 안 하든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었다. 요즘 안 보이던데요? 나는 애써 한마디를 했다. 그때 옆방 선생님이 내 방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증언을 하고 말았다. 다른 작가님들 밤새 작업하시는데 방해되지 않게끔 협조해 주셔야지. 경비 아저씨가 은근히 말을 놓으며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이 내 탓인 양 했다. 아무튼 그 여자 보면 경비실로 즉시 신고해요. 그녀에 대한 주의보는 알려달라는 메시지에서 신고하라는 메시지로 한 단계 강화되었다.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을 휘저으며 사라지자 작가들도 이내 작업실로 들어갔다. 이번 공연은 흥하지도 망하지도 않았다. 감동 후불제라고는 했지만 대부분 지인이 낸 후원금이었다. 소리예술을 드러나게 홍보했던 피는 좀 실망하는 눈치였다. 도시의 서정성을 너무 안일하게 표현했다는 평가였다. 미와 솔 사이에서 파의 역할은 신선하면서 자극적인 감동을 주는 거였다. 시인이 남기고 간 시집처럼 무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서정적이었다. 그에 맞게 리허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리는 피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아름다운 소리, 처연한 소리는 고사하고 무엇보다 선을 넘어선 불쾌감이 문제였다고 했다. 도대체 피가 어느 부분에서 불쾌감을 느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짚히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무렵이었다. 아쉬운 마음에 소리대본을 다시 뒤적이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여전히 노크도 없이 미닫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빨간색 원피스에 부츠를 신고 있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소리대본을 책상 한쪽에 내려놓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허락도 하기 전에 그녀가 성큼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선생님 잡채랑 미란이가 만든 잡채가 똑같아요. 그 말을 전하러 여기에 다시 온 사람처럼 그녀는 단숨에 말을 쏟아냈다. 모든 것은 엄마에게서 배우잖아요. 요리도요. 미란이의 친정엄마는 잡채에 참기름을 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미란이가 누구한테 배워서 참기름을 쓰는지 궁금했던 것 같았다. 그날 만든 잡채는 그리 맛있는 게 아니었다. 시금치는 물렀고 볶은 고기도 좀 짰다.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잡채는 고소함을 넘어 다소 역겨운 맛이 돌았다. 미란이가 다닌 학교에는
요리 선생님이 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에 있는 요리 실습 시간을 떠올렸다. 생각해 봤어요. 미란이가 그때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요.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던 그녀가 드디어 그녀의 올케가 참기름 쓰는 법을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을 만나다니요. 몇 마디 더 듣다 보니 미란이라는 여자의 단 한 분뿐인 선생님은 내가 되어가고 있었다. 후루룩 후루룩 선생님의 소리는 잡채예요. 그녀가 분산된 시선을 모으며 경이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환희에 찬 그녀의 어긋난 눈을 보니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었다. 선생님을 찾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미에 가깝고 솔에 다가가는 파의 감상평을 다시 한번 읊조렸다.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자 그녀가 단숨에 들이켰다.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거북이 등을 타고 다니는 선생님 말인가요? 내가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창밖으로 뱃고동이 울렸다. 뱃고동 소리예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창밖을 가리켰다. 그녀가 이내 선생님이 내는 소리예요 라고 말하리라 짐작했다. 도시의 숱한 소리에 섞였어도 알아낼 수 있는 소리. 아득하고 멀어도 찾아낼 수 있는 소리였다. 그녀가 무심한 듯 창밖을 쳐다보았다. 아니에요. 저 소리는 선생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주의를 주듯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건 컨테이너 차 소리예요. 혜원이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묻자 그녀는 그냥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냥 안다고 하니 더 물을 수도 없었다. 참 고마운 일이죠. 미란이 선생님을 찾아서요. 그녀가 썩은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을 때였다. 미닫이 문이 열리며 피가 들어왔다. 재단에 회의가 있어 들렀다고 했다. 그녀와 마주친 피는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소파에 대뜸 앉았다. 그때처럼 해가 지고 있어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노을이 져가는 낙동강 어디쯤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안 오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무엇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녀가 저벅저벅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펼쳐진 소리대본을 보더니 혜원이 그림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혜원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말만 덧붙이지 않았어도 피가 그렇게 크게 웃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도 없이 그녀가 가버렸다. 저 여자 누구야? 피가 물었다. 내가 아는 여자라고 하자 그 선생이란 사람이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저런 여자를 함부로 들여도 되나? 피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함부로라는 말만 내뱉지 않았어도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피는 저런 여자가 이런 곳에 들어왔다는 사실 말고는 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녀를 더 이상한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끝내 듣기를 포기했는지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고 했다. 나는 커피를 주면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경비 아저씨 손에 이끌려 운동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다. 그녀가 뭐하라 말을 하는지 경비 아저씨가 삿대질을 하며 우악스럽게 그녀를 운동장 밖으로 쫓아냈다.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던 피는 노을이 좋아 내년에는 자신도 이곳에 들어와야겠다고 했다. 나는 피를 쳐다보다가 불쑥 왜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고 화를 내버렸다. 피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가 가고 난 뒤 나는 시집 옆에 놓아둔 양말 한쪽을 발견했다. 책장 뒤에서 찾아놓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양말에 먼지를 털어 창틀에 널다가 그녀가 사라진 빈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며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문득 명왕성 아래 앉아 처음 소리를 내던 때를 떠올렸다. 조명도 비추지 않는 어두운 무대였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에 가 닿을 것 같았다. 선생님이 내는 소리예요. 멀리 부두 쪽에서 뱃고동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